콜린 윌슨은 저서 현대 살인백과에서 테드 번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테드 번디는 살인자로서 이례적인 녀석이다. 법정에서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뭔가 엄청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드 번디는 범죄와 무관하게 생긴 인상 좋은 청년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가 강간살인을 한 것은 확실했다. 법정에서 테드 번디는 30명의 살해를 인정하고 사형당했으나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용모가 단정했으나 이 남자는 사상 최악의 연쇄강간 살인마일 것이다. 시어도어 라버트 테드 번디, 줄여서 테드 번디는 1946년 11월 24일 버몬트주 벌팅턴에서 21살 루이스 코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신상 정보는 없으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이다. 엄격한 감리교 집안이었던 루이스 코웰의 집안에서는 딸이 어디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하였다.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루이스 집안의 불청객인 테드는 조부모의 아이로 자랐으며 어머니 루이스 코웰은 자신이 어머니라는 걸 밝히지 못했고 늦둥이의 누나라는 설정으로 테드와 같이 자랐다. 할아버지 샘 코웰은 굉장히 사나운 인물이었다고 수많은 책에서 지적했다. 테드 번디의 그 거센 성질 또한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가정폭력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으나 테드만은 학대받는 일이 없이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 테드도 아버지인 할아버지를 사랑했었으나 10살이 됐을 때 사촌에게 이 애비 없는 새끼? 라고 불리며 출생증명서라는 팩트까지 보여지자 현실을 알아채 버리고 말았다. 테드가 4살 때 누나가 존 번디라는 남성과 결혼하고 테드의 성도 번디가 된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출생을 둘러싼 사정이 그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준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테드는 머리가 매우 좋은 학생이었고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였으나 교사들의 평판은 그닥 좋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그 황폭한 성격을 제발 고치라고 주의까지 줬으며 학교 친구들에 의하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으나 흥분하면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녀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으며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수줍음이 많은 테드는 손을 잡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시꺼먼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증거가 밤에 매일같이 집에서 뛰쳐나와 여자 기숙사에서 여자들이 갈아입은 옷을 보며 열심히 자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테드는 또 하나의 병, 바로 도벽이 있었다. 그는 자기 집의 검소한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싼 귀중품을 태연하게 훔치고는 했다. 또한 그는 힘에 굶주렸었고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생활하는 출생의 핸디캡을 메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테드는 매번 자신이 되고자 했던 허구의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리곤 했다. 부유한 테드, 고상한 테드, 현명한 테드, 인기 많은 테드. 이 허구의 실현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출생이라는 현실이었다. 항상 자신의 허구가 출생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테드라는 소녀는 계속 그런 모순에 고뇌하면서 더욱 더 허구에 빠지고 계속되는 생각 끝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테드 번디는 한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흉악한 살인자로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동생 클레는 말한다. 형이 이상해진 것은 스테파니 브룩스 때문이다. 그 여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형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1965년 장학금을 타고 워싱턴 대학에 진학한 번디는 키가 크고 흑발의 미인인 스테파니 브룩스와 사랑에 빠진다.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그 외모와 가문과 학력이 번디가 꿈에 그리던 여성이었던 것이다. 번디는 그녀에게 빠졌고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와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번디가 만든 허구의 자화상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번디의 현실은 가난하고 거칠고 촌스럽고 버릇없는 사생아였다. 번디의 어린애 같은 면에 실증이 났던 그녀는 그해 여름말에 결혼 약속을 취소했다. 그 후 캠퍼스에 돌아온 번디는 시리에 빠져 학업에 제대로 열중할 수 없었으며 결국 퇴학을 하고 말았다. 이때 번디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다. 언젠가 반드시 저 여자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번디의 행동은 모두 머리가 긴 흑발 여성에 대한 컴플렉스로 지배되어 버린다. 번디는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또 허브의 자화상을 만들어갔다. 매너를 만들고 옷에 신경을 쓰고 아주 사교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워싱턴주의 공화당원이 되었고 자신에게 하찮은 것이었으나 매우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한다. 반드시 지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목표로 열심히 일하던 번디는 많은 연애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아 드디어 문제의 그 여성 스테파니 브룩스와 재회한다. 그녀는 번디의 변화에 굉장히 놀랐으며 뜨거운 관계를 맺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다. 그렇게 번디와 그녀는 화끈한 사랑을 나누다가 다시 이별을 고하고 말았다. 그녀가 전화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기만 할 뿐이었다. 나와 그 여자가 서로 같은 위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테드 번디는 완성되었다고 한다. 번디에게 당한 희생자들 1974년 1월 31일 린다 할리 21세 실종 3월 12일 도나 맨슨 19세 실종 4월 17일 수잔 런코트 18세 실종 5월 6일 로베르타 파크 22세 실종 6월 1일 브렌다 불 22세 실종 6월 11일 조지안 호킨스 18세 실종 희생자의 공통점은 머리가 길었다는 것. 워싱턴 대학에 다니는 린다 할리라는 여학생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테드 번디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녀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눈에 띄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목을 졸라 죽이고 강간. 7월 14일 22살 도리스 그레이리는 워싱턴주 사마미슈의 호수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했었다. 거기서 팔에 깁스를 하고 붕대를 맨 미남이 다가와 차에 보트를 싣는 것을 거들어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주차장까지 따라갔다. 거기에는 폭스바겐이 세워져 있었고 보트가 집에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약속 시간이 슬슬 다 돼가서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남자도 기분 좋게 웃고 인사를 했는데 몇 분 뒤 아까 그 미남이 금발머리 여성을 데리고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자니스 오트 23세. 그 남자는 자신을 테드라고 말하며 보트를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에는 말 안 해도 어떻게 됐을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신문을 본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자니스 오트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자니스가 사라진 몇 시간 후 데니스 나스룬드 19세 또 그녀의 약속 장소였던 그 호수에서 사라졌다. 이 두 명의 여성은 같이 납치당한 뒤 한 여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다른 여성도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한다. 도리스라는 목격자를 남긴 것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는 테드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3,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희생자는 목이 쓱싹쓱싹 잘렸다던가 희생자는 솥에 삶아졌다던가 같은 유언비어도 널려지고 사마미슈 호수 또한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 이 당시에 번디는 시애틀의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동료인 캐롤은 번디의 얼굴이 테드의 몽타주를 쏙 빼닮았다고 놀려댔으나 번디는 이를 재치 있게 받아넘겼다. 캐롤처럼 농담으로 넘긴 사람도 있으나 농담으로 넘기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당시 번디와 동거한 맥 언더스는 번디가 바로 그 테드가 아니냐며 의심을 했고 그의 책상 서랍을 뒤져 당시 목격 정보였던 깁스와 붕대를 발견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상대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고 건수만 3,000건이 넘었으며 경찰에게 있어서 그녀 또한 그 수천 명의 장난 전화 중 하나였던 것이었다. 9월이 되었을 때 테드의 매장물이 산속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사마미슈 호수에서 사라진 두 사람은 시애틀 연쇄 실종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1974년의 연쇄 실종 사건의 소행은 모두 테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게 밝혀졌을 때 테드 번디의 활동 영역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옮겨진 뒤였다. 번디가 워싱턴주 지사의 추천장을 받아 유타 대학 본과에 입학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4년 10월 2일 낸시 윌코크스 16세 실종 10월 18일 멜리사 스미스 17세 실종 10월 31일 로라 에이미 17세 실종 마찬가지로 그녀들 또한 모두 머리가 길었다. 11월 8일 캐롤 다론치는 쇼핑센터에서 어느 미남과 만났다. 사복경찰이라고 말한 그는 직업적인 말투로 그녀의 차가 도난 미수에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어떻게 그 차의 주인이 자신인 것을 알았는지 신기하게 생각하며 일단 그를 따라갔다. 그는 용의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따라와 달라며 본 적도 없는 남자의 차량에 순순히 올라탔다. 그런데 차는 경찰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감에 떨며 그 사복 경찰의 남자를 쳐다봤다. 그 미남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옛날에 본 영화 지킬과 하이드 같았다고 한다. 그는 담배 골목에 차를 대고 아이스 픽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수갑을 채웠으나 다행히 차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그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반대 차선까지 빠져나갔을 때 우연히 차량 한 대가 지나갔고 그녀는 그 차량의 도움을 요청해 겨우겨우 테드 번디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희생양의 라스트신 같은 탈출 장면이었다.